자, 오늘은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중에 첫 번째 생물의 구성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생물의 구성, 세포. 생물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야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물이 구조적으로 세포가 모여야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이 세포들이 각각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를 쪼개버리면 더 이상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생물의 다양한 생명활동은 모두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세포의 구성 요소는 세포의 생명활동을 위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세포의 생명활동은 생물의 생명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자, 세포에는 크게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그대로 생명체예요. 그런데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야 하나의 생명체를 이룹니다. 단세포 생물, 몸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세포 자체가 그냥 생명체입니다. 아메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미족이라는 놈을 갖고 있고요. 핵이 있고, 이게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집신벌레는요, 이렇게 집신처럼 생겼어요. 집신벌레. 막 움직입니다. 세포 하나예요, 이것도. 자, 대장균 등, 자, 얘네들은 다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예요. 다세포 생물,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파래, 느타리버섯, 고양이, 백합 등은 다 다세포 생물이다. 여러 개의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세포, 그 다음 식물세포는요, 공통적으로 자, 마이토콘드리아, 핵, 세포질, 세포막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세포는요, 엽록체,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동물세포에 없어요. 마이토콘드리아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인간 세계의 발전소에 해당됩니다.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 놓은 에너지는요, 자, 식물세포, 동물세포의 생명활동에 쓰이게 돼요. 핵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 저장. 인간으로 치자면 머리에 해당돼요. 자, 기억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세포질, 세포막이 있네요. 자, 엽록체, 세포벽은 원래는 주로 식물세포에 있다고 배우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그냥 식물세포에 있다. 동물세포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시 엽록체 세포벽은 식물에만 있다. 자,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식물세포, 동물세포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 첫 번째, 핵, 세포질,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핵, 보통 하나의 세포에 한 개씩 들어있고요. 염색액에 의해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색액을 통해서 주로 핵을 관찰하게 됩니다. 대부분 둥근 모양이고요. 유전물질 DNA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생명활동을 조절하고요. 세포질은 핵과 세포막 사이를 채우는 부분이에요. 세포가 있으면요,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습니다. 나머지가 세포질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포함됩니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 밖에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해줘요. 자, 그래서 밖에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걸 조절해주는 게 바로 요 세포막입니다. 다음, 마이토콘드리아,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이다. 발전소다. 기억해라. 발전소, 인간 세계의 발전소다.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두껍고 단단한 벽이에요.
자, 그럼 다시 보면요. 동물 세포는 세포막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세포는 세포막도 있고요. 그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어요. 이중막 구조입니다. 벽이 있다. 벽. 자, 요건 막입니다. 동물 세포는 막만 가지고 있어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엽록체,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고요. 빛을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있습니다. 초록색을 띠고 식물이 초록색을 띠는 원인이 바로 엽록체예요. 잎엽자, 잎에 있는 녹색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양분을 생성하게 돼요. 식물 세포에서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빛을 통해서 합성을 낸다. 뭘? 양분을. 자, 그러면 구분해 봅시다.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구조. 자, 핵은 똑같이 있습니다. 세포질 똑같이 있어요. 세포막 똑같이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벽,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있다. 세포 소기관, 세포 내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 구성 요소입니다.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다 세포 속 기관이다. 세포 내에 존재하는 작은 기관이다. 다음, 세포의 종류에 따른 세포의 특징. 세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세포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하나의 생물 내에서도 몸의 부위에 따라 세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모양과 크기, 기능이 다양합니다. 생물은 특징이 다른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세포, 상피세포, 적혈구 등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해요. 신경세포는요, 나뭇가지처럼 사방으로 길게 뻗은 모양입니다. 몸 곳곳에 퍼진 신경을 이루는 세포예요. 여러 방향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곳으로 신호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경세포체가 있고 여기 가지돌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이 있고 축삭돌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자극을 쭉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경세포예요. 자세한 구조는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상피세포, 주로 넓고 얇게 퍼진 모양이고요. 몸 표면이나 몸속 기관의 안쪽 표면을 덮고 있는 상피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예요. 표면을 덮어서 보호합니다. 자, 우리 보면요. 표면의 각질을 벗기고 나면 얇은 상피세포층이 나타나요. 우리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요. 여기도 상피세포가 있고요. 입술 안쪽 보면 여기도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들을 우리가 상피세포라고 해요. 적혈구,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이렇게 원반 모양인데요. 가운데가 꼭 눌러놓은 도넛 모양처럼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핵이 없습니다. 혈액을 이루며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세포예요. 혈관에 따라 몸속을 이동해서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한다. 산소 운반 적혈구 기억해주세요. 다양한 종류의 세포, 혈액의 적혈구, 잎의 표피세포, 줄기의 물관세포, 잎의 잎살세포, 뇌의 신경세포, 작은 창자의 상피세포 등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포의 종류에 따른 핵의 유무. 세포는 대부분 핵이 한 개지만 적혈구는 핵이 없고요. 백혈구나 근육세포는 핵이 여러 개인 다핵세포다. 핵이 여러 개인 세포도 있다. 근육도 다핵이고요. 백혈구도 다핵이다. 동물에 비해 식물이 단단한 까닭은 동물에 비해 식물의 몸이 단단한 것은 식물세포에 세포벽이 있어서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살을 누르면 쑥 들어가요. 이건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막은 부드러워요. 핵 주위를 둘러싼 세포질을 세포막이 둘러싸고 있고요.
식물세포는 세포막이 있고 여기 세포벽이 또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세포벽이 셀룰로스 구조로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식탁같이 단단한 나무로 이루어진 건 다 이 세포벽이 단단하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포의 크기도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사람의 세포 중 가장 작은 세포에 속하는 적혈구는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에서 8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앞에서 마이크로미터 배웠죠? 7 곱하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단위다. 가장 긴 세포에 속하는 신경세포는요, 세포 안의 길이가 거의 1m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균은요, 0.2 마이크로미터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람의 적혈구는 7.5 마이크로미터, 일부 신경세포는 1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모두 다양하다. 다음은 생물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된다.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요, 다양한 세포가 체계적으로 모여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이란 뜻은요,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는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있는데요. 공통 구성 단계인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에 기관계라는 새로운 구성 단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이면 기관계가 되고, 이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자,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동물에만 있다. 기억해 놓으세요.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세포는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야. 근육세포, 상피세포 등등이 있고요. 자, 근육세포, 상피세포, 얘네들이 모이면요, 근육조직, 상피조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조직이 됩니다.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고요. 근육조직, 상피조직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입니다.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등 근육조직, 상피조직 등등이 모여서 위라는 기관을 형성해요.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등 여러 조직이 모여 위를 이루게 됩니다. 동물에서 조직의 종류,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피조직은 몸의 표면이나 소화관 등의 내면을 덮고 있는 조직이고요. 근육조직은 몸의 근육이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이고요. 신경조직은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모여 이루어진 조직이고요. 결합조직은 조직과 조직 사이, 기관과 기관 사이를 연결하고 몸을 지탱하는 조직입니다. 자, 이제 기관들이 모이면요, 기관계가 돼요. 얘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렇죠. 동물에만 있다. 동물에만 있다.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다.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등 다 기관계에 해당돼요. 식물에는 없다. 소화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등 소화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소화계를 이룹니다. 기관계의 종류와 속하는 기관, 암기하셔야 돼요. 소화기는 입,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이자 등이 모여서 소화기를 이루고요. 호흡계는요, 코, 기관, 기관지, 폐가 모여서 호흡계를 이루고요. 순환계는 심장, 혈관이 모여서 순환계를 이루고, 배설계는 콩팥, 방광, 요도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개체는요,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물체입니다. 사람, 고양이, 소화계, 호흡계 등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동물,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 식물의 구성 단계예요. 세포, 조직, 조직계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관, 개체. 이 조직계는 식물만 있다.
동물은 없다. 조직계는 뿌리부터 잎까지 식물 몸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보자. 자, 식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물관, 아래서 위쪽으로 물을 이동시켜주는 관이 쭉 이어져 있고요. 자, 체관도 만들어진 양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쭉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 표피 조직도 쭉 표면을 둘러싸고 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계는요,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식물 몸 전체에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물관, 체관, 그 다음에 표피세포. 자, 그래서 식물에만 있다. 세포,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다. 기본단위다. 표피세포, 잎살세포 등. 조직,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입니다. 표피조직, 해면조직. 자, 식물에서 조직의 종류 암기하셔야 돼요. 분열조직과 영구조직이 있는데요. 분열조직은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 생장점, 형성층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영구조직은 세포 분열과 생장이 끝난 조직입니다. 표피조직, 울타리조직, 해면조직, 물관, 체관 등이 영구조직이에요. 얘는 세포 분열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분열조직은요, 세포 분열이 활발하대요. 자, 식물은요, 뿌리 끝, 줄기 끝에 생장점이 있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길게 자라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테를 형성하는 게 형성층인데요. 형성층에서 부피 성장을 담당합니다. 그럼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야. 그래서 자, 뿌리 끝, 줄기 끝에 있는 생장점, 그 다음에 형성층은요,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열 조직이다. 이 분열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을 우리가 영구 조직이라고 한다. 표피 조직,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거. 자,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물관, 체관은 여기에 해당된다. 나중에 잎의 구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해줄게요. 다음, 조직계. 몇 가지 조직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등은 다 조직계예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쵸, 식물에만 있다. 식물. 자, 표피 조직과 공변세포가 모여서 식물체를 감싸고 보호하는 표피 조직계를 이룹니다. 조직계의 종류와 속하는 조직, 표피 조직계는 식물체를 감싸서 보호하고요. 표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 조직계는요, 양분의 합성과 저장을 합니다.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관다발 조직계는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예요. 물관, 체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 기관, 여러 개의 조직계가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예요. 잎, 뿌리, 줄기 등. 자,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등 여러 조직계가 모여서 잎을 이루게 됩니다. 식물에서 기관의 종류, 영양기관, 양분을 합성하거나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뿌리, 줄기, 잎. 생식기관, 씨를 만들어 번식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꽃, 열매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기관이 모이면 드디어 개체가 됩니다.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 독립적인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물체예요. 무궁화, 소나무 등. 뿌리, 줄기, 잎 등 여러 기관이 모여 식물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기관,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기관계에만 속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기관은 고유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기관계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끼리 묶어 구분한 겁니다. 하나의 기관은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관계에 속할 수 있다. 다양한 기관계에 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는 호흡계와 감각계에 모두 속하는 기관입니다. 호흡할 때 쓰이고요. 냄새 맡을 때 쓰이고요. 그래서 코라는 기관은 다른 기관계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자는 소화기와 뇌분비계에 모두 속하는 기관이야. 유기적이라는 뜻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체는요,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구조를 갖춘 하나의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있어. 근데 팔이 잘렸어. 그럼 팔이 혼자 생존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은 개체가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야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체를 우리가 개체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세포 관찰 실험입니다. 자, 우리가 입이 이렇게 있으면요, 면봉을 집어넣어서 입안을 막 긁어요. 그 다음 받침유리에다 대고 이렇게 펼칩니다. 면봉으로 입 안쪽의 볼을 가볍게 긁고 면봉을 받침유리에 문지릅니다. 받침유리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덮개를 덮고요. 천천히 덮어서 기포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덮개유리 한쪽에 메틸렌 블루 용액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거름정리를 대서 여분의 용을 흡수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이 메틸렌 블루는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관찰해 보면요, 입안의 상피세포가 세포질이 있고 핵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메틸렌 블루 용액으로 염색한 세포, 불규칙한 모양이고요. 모양이 불규칙해요. 이런 식으로 다 틀려. 핵, 세포막, 세포질이 관찰됩니다. 푸른색으로 염색된 핵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즉, 메틸렌 블루는 핵을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만든다. 메틸렌 블루. 자,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동물 세포는요, 팔을 막 때려. 그럼 파랗게 멍드네. 그래서 메틸렌 블루는 동물 세포를 파랗게 멍들게 한다 또는 파랗게 염색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식물 세포 봅시다. 검정말 잎을 뜯어서 반으로 자른 후 받침 유리에 놓고 펴놓습니다. 받침 유리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덮개를 덮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역시 기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한쪽을 기울인 상태에서 서서히 덮어줘요. 덮개유리 한쪽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고 반대쪽에 거름정리를 대서 여분의 용액을 흡수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 대신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사용 가능합니다. 검정말잎 세포 관찰. 아세트카민 용액으로 염색한 세포를 보면요, 사각형으로 일정한 모양입니다. 사각형 모양이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핵, 세포벽, 세포질, 엽록체가 관찰됩니다. 붉은색으로 염색된 핵이 뚜렷하게 관측된다. 염색하지 않은 세포는요, 초록색의 엽록체가 관찰되고요, 핵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는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핵이 붉게 염색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에 식물이 붉게 물든다. 아, 가을에 붉게 물든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아세트산 카민 붉은색. 핵을 염색한다. 아, 가을에 붉은색이다. 동물 세포는 자, 때리면 파랗게 멍든다. 메틸렌 블루. 핵이 푸른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염색액을 떨어뜨리는 까닭. 핵을 염색하여 뚜렷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다. 기억해. 핵이야. 핵. 염색액은 핵만 염색한다. 세포질 염색하지 않는다.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비교. 입안의 상피세포, 동물 세포죠. 핵이 있고요. 세포벽이 없고요.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에 메틸렌 블루로 핵을 염색한다. 핵, 세포질 아니다. 검정말잎 세포, 식물 세포입니다. 핵이 있고요. 세포벽이 있고요. 염록체 있습니다. 동물 세포는 염록체 없어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 없어요. 사각형,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사용한다. 아세트올세인도 사용한다. 식물은 가을이 되니까 붉게 물들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핵만 염색한다.